문제 드린 신혜순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민족문화 수운동이에요. 일제는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일제의 한국 평화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먼저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해서 조선사를 편찬했고요.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구학회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식민사관을 널리 유포하고자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식민사관은요, 첫 번째 정체성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당파성론은 조선시대의 붕당 정치를 당파싸움으로 규정해서요. 이 당파성이 한민족의 성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붕당 정치는 견제를 통한 상대당의 책임 정치 구현의 목적을 둔 아주 고급진 정치 형태로서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타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이 당파성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 주장이 되는 것이에요. 타율성론이라는 것은 한국의 역사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일선 동조로는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이다? 아니 아마도 온천육줄기는 일본 원숭이랑 같은 조상 아닌가요? 어떠 대고 우리랑 같은 조상이라고 하나요? 사대성론이라는 것은 한국의 문화가 중국에 대한 사대를 통해서 이 만들어진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식민사관에 맞서서 이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은요, 한국 역사의 발전 주체가 우리 민족이며 때문에 이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을 특히 강조하게 됐던 것이죠. 박원식 선생은 구한말에 한말에 동명성황 실기와 천개 소문전을 써서 민족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노력했고요. 특히 이분은 국혼을 강조해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든지 한국 통사라는 역사서를 썼는데 특히 한국 통사의 통자가 아플 통자예요. 한국 역사는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예요.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한말의 실천성이 강한 양명학에 주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박원식 선생은 강화학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내셨고요. 임시사료편찬회에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했네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독사실론이라는 저서에서 이 한말에 저술된 건데요. 역사 서술 주체는 민족이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이 만주와 부요족을 중심으로 고대사를 서술하시게 됨으로써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하게 됐던 것이죠. 난가 사상을 강조하셨고요. 을지문덕전이나 이순신전을 저술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고대사 중심으로 연구했고요. 조선 상고사라는 이 저서를 통해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유명한 문구를 남기게 돼요.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을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규정 지었네요. 1923년 1월에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된 조선혁명 선언을 발표하셨어요. 정인보 선생은 5000년간 조선의 얼해서 민족의 얼을 강조해요. 정인보의 정어죠. 정이니까 어란 말이에요. 민족의 얼. 그래서 모음 조화식으로 정인보는 민족의 얼이다. 이렇게. 문일평은 조선심이니까 문심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박원식은 혼이란 말이에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박원식은 혼이고 정인보는 얼이며 문일평은 문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934년에서 38년 사이에 조선학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1930년대 정약용 서거 99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게 되어
이 다산 정혜경 선생의 저서를 전부 모아서 간행했던 것이죠. 문일평, 안재홍, 정인보 등이 중심이 됐고요. 신학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사회경제사학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입각한 사학인데요. 대표자가 백남훈 씨예요. 이 백남훈 선생은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저서를 통해서 세계사회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한국도 발전했다. 한국 고대사회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식민사관 중에서 특히 정체성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했던 것이죠. 실증주의 사학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객관적 의미로서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을 철저히 배제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실증주의 사학 중심 단체가 바로 진단학회예요. 일제의 어용 단체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조직한 단체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아까 어용 단체는 조선사 편수회 그리고 청구학회라는 것이 있었죠. 여기 진단학회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거 진단학보를 발간했고요. 대표자가 이병도 선생과 손진태 선생이에요. 해방 이후에는 신민족주의 사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계급보다는 민족을 우선시하는 사학이었어요. 안재홍 선생과 손진태 선생이 중심 인물이에요. 손진태 선생은 이렇게 또 나오죠. 1907년에 국문연구소가 설립되어져요. 최초의 국어연구기관이었고요. 이곳에서 추시경 국어문법, 지서경은 국문연구의정안을 쓰게 되네요.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는 가갸날 한글날을 제정했고요. 잡지 한글을 간행했어요. 강연회와 강습회를 개최했고요. 10년 후인 1931년에 조선어 학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조선어 학회는 최연배 선생과 이윤재 선생이 주축이 됐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은 1933년이죠. 그리고 표준어를 제정했어요. 잡지 한글 간행했고요.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를 했는데요. 조선어 학회 사건이 42년도에 벌어지고 그 후에 또 6.25가 있고 하면서 57년도에 천신만고 끝에 완성되어졌어요. 28년이 걸렸다고 해요.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벌어지는데 함흥 사건을 빌미로 삼았다고 했었죠. 함흥영생고등여학교 학생 박영옥이 기차에서 친구와 한국어로 대화한 것이 우리 일제경찰 안정묵에게 조선인 경찰이죠. 발각되어서 취조받으면서 이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배후에 있다라고 이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날조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아무튼 이를 통해서 장기영, 이극로, 이윤재, 한징 등이 구속되어졌던 이런 사건인데요. 이윤재 선생과 한징 이 선생은 옥사하셨다고 말한 바 있었어요. 1910년대에 문예 활동을 보면요. 최초의 신체시 최남선이 쓴 것이죠. 해에게서 소년에게 있었고요. 이광수는 최초의 현대적 장편 소설이요. 무정이라는 장편 소설을 썼어요. 이 두 사람 최남선과 이광수는 1910년대에 당대 문단의 최고의 천재로 불렸던 사람들인데요. 두 사람 모두 친일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요. 1920년대는 동인지 창조 백조 폐허가 이렇게 발간이 됐고요. 문학가로는 김소월 유명했죠. 한용운 선생, 이상화 이렇게 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저항시인이라 볼 수 있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신경향파, 카프파가 이렇게 결성이 되어지는데요. 이 카프파는 코리아, 아테스타, 프롤레타, 페데라시오라는 약어예요. 카프파를 결성해서 25년도에요. 박영희와 김기진, 이마 등이 주축 인물이에요. 계급 문학이 확산되어졌다는 것이죠. 1923년에 토월회가 조직되어졌고요. 연극계에서요. 그리고 영화로는 나운규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를 할 수 있는 이 아리랑을 제작했단 말이 1926년이 중요해요. 1930년대는 문학에 있어서 청록파가 등장하자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이에요. 농촌 계몽 소설인 시문의 상록수가 1935년에 쓰여졌고요. 이기영 선생은 신경야파의 작가예요. 개그문학의 문학자였단 말이에요. 소설 고향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의 농촌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됐네요. 음악에 안익태 애국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극은 이 극예술 연구회가 31년에 이렇게 결성이 됐어요. 1940년대에는 저항문학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이육사 선생이자 절정 광야 윤동주의 별에는 바 있었고요. 친일문학의 최남선, 이광수, 서정주, 노초명 더럽게 많아요. 참 그림의 이중섭의 소가 있었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종교활동을 보시면 대종교에서는 중광단을 결성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고요. 훗날 북로 군정서군으로 개편되게 되어 3.1운동 이후에요. 천도교에서는 60만세 운동을 계획했지만 미리 사전에 노출됐다고 했었죠. 소년운동도 주도했어요. 그래서 잡지 어린이를 이렇게 발행하기도 했었죠. 방종환 선생이요. 그 외에도 개벽이나 신여성이라는 잡지도 발행했네요. 개신교는 일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였어요. 개신교로서는 교리상 당연하겠죠. 우상숭배 금지하니까요. 천주교 단체에서는 의민단이라는 항일 무장투쟁 단체를 결성했고요. 경향신문을 발행했네요. 원불교는 박중빈이라는 인물이요. 허례를 폐지하고 미신을 타파하며 간첩사업 등을 추진했던 활동을 했어요.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면서 금주, 금연, 저축 운동 등을 장려하게 되네요. 불교계에서는 한용운 선생의 활약이 있었어요. 조선불교 유신회를 조직했어요. 그러면서 일제 사찰령에 저항했던 것이죠. 이 안창남은 한국 최초의 비행사예요. 고국 방문 비행을 했고요. 이 손기정 선생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부분에 우승을 하게 되고요. 일장기 말소 사건을 벌이게 됐던 것이죠. 다음 글에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해 계량하고 구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유교 구신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박은식 선생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조선 어리니까 어리예요. 어리니까 정인보 선생이고요.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인다. 이게 국혼을 중시한 박은식 선생의 주장 내용이에요. 3번에 추석 부수적 체제 대한민국 인종의 주석을 역임하였다. 김구 선생이죠. 독사신론 나와 있으니까 신채호 선생이에요. 정답 2번이네요. 강진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